안녕하세요. 전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1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8강의 주제는 좋은 협상을 위한 운영 전략. 실제로 전체적인 그 운영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그런 오늘 중간 합의서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준비해 왔는데 우선 사례부터 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지금 1년 정도 이제 됐는데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가맹점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 김 대표라는 이 새로 음식 프랜차이즈를 성공 초기에 지금 도입한 이 김 대표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야, 1년 정도 해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잘 되네. 내가 트렌드를 잘 잡았다. 그런데 좀 더 어떤 성장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내가 좀 투자금도 유치를 해야 되겠고 뭔가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 사람도 좀 뽑고 여러 가지 사업 확대를 위한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우선 투자금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여러 군데 이제 타진을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박모 씨라고 이 전에는 이 PC방이 프랜차이즈로 굉장히 성공했다가 성공리에 또 이렇게 매각을 보통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의 꿈 중에 하나는 성공적으로 이걸 매각해서 차익을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분도 그런 염두는 좀 두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 김 대표 입장에서 박모 씨를 가만히 보니까 업종은 다르지만 뭔가 성공한 경험도 있고 성공리에 또 매각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김 대표도 지금 국내에서 어느 정도 좀 되면 나중에 3단계 정도쯤엔 중국도 좀 진출해 볼까. 해외 진출도 생각해 보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돈도 이제 투자를 해 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투자 의사를 밝혀왔고요. 그리고 사업 확대하는데 내가 지원을 내 기존의 경험을 갖고 당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일단 구두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 대표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겠어요? 지금 굉장히 나도 호감이 갑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어쨌든 투자자도 딴 분들도 계셔갖고 제가 선별해서 최종 확답을 2주 후에 연락을 드리죠. 한 분을 지금 투자자 한 분을 선정해서 그때 귀엽게 아마 최종 통보를 하겠다라고 일단 운을 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김 대표가 나름 여러 고민을 해서 결국은 마음이 처음부터 끌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낙점이 된 거예요. 저분한테 투자 자금을 받고 추가로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투자자들은 다 취소를 했어요. 여기부터가 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불운의 시작이 되는 거죠. 계약 체결을 위한 미팅을 이제 요청한 거죠. 당신으로 나는 선정을 했습니다. 자, 투자 자금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우리한테 또 도와줄 수 있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마침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 그래서 즉각적인 미팅에는 요청이 안 된 부응이 안 됐고요. 해외 출장으로 일단 나중에 한 달 후에 5억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10억 더 투자해서 총 15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라고 미팅에서 얘기를 구두상으로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 온 후에 체결을 하시죠? 라고 서로 기분 좋게 대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뭘 얘기를 할 건지 맥락을 좀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피하게 뭔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불행의 씨앗이 나타나겠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생각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김 대표는 이제 이 와중에 투자자를 한 분 선정을 했으니까 저 양반이 박모 씨가 15억을 앞으로 단계별로 이제 거쳐서 15억을 주니까 이 투자금을 어떻게 앞으로 운용해서 확대할까 사업을 거기에 대한 TFT까지도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좀 확충하려고 면접도 보기 시작했어요. 15억을 이제 들어오니까. 자, 근데 박모 씨가 귀국이 지연되면서
해외 로밍으로 해서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3일 후에 카톡 문자가 옵니다. 카톡으로. 카톡 내용입니다. 연락 늦어 죄송해요. 이번 투자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의 씨앗이 이제 시작되네요. 이 순간 김 대표는 어때요?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막 고민하고 실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날벼락을 맞은 거죠, 진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 순간부터 이제 박모 씨를 비난하기보다는 갑자기 걱정이 앞선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자, 청천벽력의 어떤 그 임팩트를 지금 주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법적으로 뭔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걸만한 증빙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죠? 계약 체결을 명시한 문서나 이메일, 카톡 메신저 이런 게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전달한 거거든요. 전달을 받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 15억 투자하겠다. 이 말 자체를 문서로 남긴 게 아니고 구두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미팅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갖고 이제 법적으로 뭔가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하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딱히 할 만한 게 구두로 한 것도 녹음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식적으로 뭔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서류상으로 아니면 통신상에서 어떤 증빙이 될 만한 그런 객관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 함부로 얘기만 갖고 믿고 뭔가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이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네요. 자, 협상 과정의 전략 전술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잘못하면 큰 우려를 범할 수 있는 것은 합의 내용이 입증이 돼야 된다. 중간중간에 혹시 그 순간 잘못되더라도 항상 뭔가 서로가 상대방을 향해서 뭐 심한 말로 고소를 하더라도 뭔가 증빙할 만한 뭔가 입증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체크해 가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상대방이 이행할지에 대한 그런 검토도 해가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만 듣고 정말 실행을 할까? 그것도 의심이 드는 경우는 이런 걸 장치를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간 합의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 합의서를 꼭 활용하라. 최종 합의서도 있지만 중간에 합의를 분명히 서로 간에 걸어서 나중에 그 순간부터 이후에 잘못되더라도 문제가 덜 심각하게끔 아예 상대방은 중간 합의서가 있으면 아예 몸을 빼기가 쉽지 않겠죠. 상대방의 행동도 통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중간 합의서를 활용하게 될까? 보면 협상이 길어질 때, 협상이 생각보다 한 달, 두 달, 세 달 막 늘어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자, 이럴 때는 중간에 한번 합의서를 만들어 놓은 장치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협상을 하다 보면 느낄 때가 있다 그래요. 협상하는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상대방 얼굴 표정에 말투에 그런 게 배어난다 그래요. 뭔가 불확실한 국면을 지금 뭔가 가고 있다라는 느낌. 그때 받을 때. 이건 직관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주요 큰 틀은 합의를 했어요. 근데 세부 확인할 사항이 남아있을 때 그냥 주요 큰 틀에 합의가 됐다고 그냥 이걸 그대로 끌고 가지 마시고요. 큰 틀이 합의가 됐으면 그 순간에 일단 뭐예요? 끊어서 중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낫다. 협상 과정에는 사람이 하는 거라 어떤 상황이 갑자기 봉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상황 자체가 사람, 협상 당사자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합의서 작성은 지금까지의 협상이 앞으로 결렬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도 유리하다.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나중에 고소나 뭐 법적인 분쟁일 따질 때도 활용될 뿐더러
중간 합의서를 작성해 놓으면 양측은 모랄 해저드 그런 일을 저지를 확률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 박모 씨와 우리 김 대표 음식 프랜차이즈 사장 간의 사례에서도 컨퍼런스로 회의를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구두로 얘기를 주고받는 이 내용이 증빙 서류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 합의서를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그 김 대표의 한이설인 후회, 이 후회가 꼭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중대한 일을 서로 할 때는 이메일을 남기거나 말하기보다는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할 때도 뭔가 뭐 여러분이 여기서 핸드폰에 앱으로 이렇게 많이들 녹음 자동 녹음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중요한 일일 때만 그렇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 분명히 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임하시는 게 현실적이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기록을 남기는 어떤 장치를 갖고 여러분 의사 표현을 주고받으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중간 합의서를 활용할 때, 자, 어떻게 하느냐? 자,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서를 만든다. 이거는 어때요? 매우 조심해야 된다. 위험한 상황이다. 자, 어떤 큰 협상은 최종 합의서 하나만 남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요. 중간에 한번 끊어가는 중간 합의서가 분명히 있을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과감하게 상대방의 요구에서 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더라. 지금까지의 합의된 내용을 양식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제 보완할 내용 이런 것도 중간 합의서 체결된 내용에 나중에 감안해서 최종 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의 중간 합의서를 활용하라 그런 내용이 되고요. 만약에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가 돼서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종용한다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큰 틀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자잘한 세부적인 게 남았는데 자 이제 그냥 최종 체결합시다. 이렇게 종용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세요? 뭔가 말은 큰 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선뜻 거기에 응하는 것도 왠지 깨름직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이 여기에 응하면 안 된다라는 게 협상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종용을 한다. 근데 주요 사안만 합의됐지 나머지 앞으로 가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약간 그 첨예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수용을 해야 되나? 절대 했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일단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나가는 이런 내용을 인간관계 다치지 않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일부 사실관계 확인이나 선행조건 이행 여부를 이제 확인할 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 이제 조건부 합의서를 체결한 다음에 최종 합의서를 나중에 체결하라. 조건부 합의서를 체결하라. 일종의 중간 합의서 같은 그런 내용이겠네요. 이 상황에서도. 어쨌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간 합의서를 제안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반대로 중간 합의서 없이 바로 최종 계약 체결을 하자고 막 다가올 때 그때 잘못하면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또 요구를 뭔가 해오면서 막 체결을 종용시키는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조건부 합의서라는 걸 통해서 한번 쉬어가면서 최종 체결을 나중에 해야 된다. 상대방 페이스에 말리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합의를 할 때 용케도 이제 최종 체결 뭐 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최종 사인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여기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대출 한번 보시면 현실적으로 그냥 묻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따져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이상 회사 대 회사, 조직과 조직의 협상에 내가 대표로 나왔다 그러면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 나오는 9가지 정도는 한 번 더 체크하고 마지막 사인을 해봐야 된다. 자, 합의 내용에 이제 사인 합의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이 과연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합의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아마 상대방은 유리하니까 지금 합의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나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정말 지금 시점인가 아니면 좀 더 뭔가 또 얘기를 해보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 그 다음에 합의 당사자가 누구와 합의를 하는 것인가. 과연 내가 지금 내 앞에 테이블 앞에 서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체결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책임을 다 질 만한 사람인가도 당연한 거지만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회사의 대표로 나온 거지만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사인하고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애초에 협상 이슈를 갖고 생각해도 이 사람이 이제 당연히 책임질 만한 사람이 나왔지만 협상 내용 자체가 약간 이슈가 변화가 돼갖고 이 사람이 질 만한 사안이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사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애초에 협상 이슈가 다른 아젠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체결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체결하는 권한과 책임 소재가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최종 회사 대표가 지금 안 나온 대표가 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합의해서는 안 돼요. 그 대표의 확인을 한다든가 그 대표의 뭐 인감이라든가 그 대표의 확증을 해주는 그런 서류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합의 내용을 공유할 건가? 이거는 아마 우리가 뭐 크게 외교 관계나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이 되는 큰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 공개할 건가 아닌가 뭐 이런 이슈가 이제 되겠죠. 그다음에 합의 절차, 합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전 사후 절차가 있는가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합의 조항을 가만히 보면 요거는 한 번 더 점검하거나 아니면 요걸 위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 그런 게 혹시 없는가를 한번 짚어보고 징검다리도 한번 두드려보면서 가라는 그런 얘기죠. 합의 형태는 보통 최종 계약서, 최종 뭐 합의서도 있지만 중간 합의서 또는 양해각서라고 있죠. MOU라고 하나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은 또 많이 들어보셨어요. MOU. M은 메모랜덤, 각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메모랜덤. of understanding. 이해 양해 각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모랜덤. 기억을 하겠다. 상대방 그 합의되는 그 과정에 대한 거를 서로 증빙으로 남기겠다. 각서로 또는 기억하기 위해서 양식으로 남기겠다 하는 게 사전에 이제 우리가 작성하는 사전 양해 각서다. 이렇게 MOU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런 형태로 먼저 한번 물론 이거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대체로. 그렇지만 한번 서로 간에 확인을 하고 서로 한번 공식적으로 여기다 짚고 넘어가자. 그렇게 한번 작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한번 양해각서를 만들어 놓고 최종 계약서를 나중에 또 할 것인가 이 여부를 그때그때 판단해서 미리 할 건가 아닌가 이런 걸 따져보라는 겁니다. 우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는 최종 계약서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면 중간 합의서 형태로 만들까 아니면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사전에 요 단계에서 일단 상대방 요 단계에서 지금 결정된 거를 상대방과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해놓고 다음 단계로 가자 할 때 쓰는 양해각서라도 한번 만들어 놓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합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의서에 명시될 세부 조건이 또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것인가? 사실 이것도 구속력이라는 게 일단 이 최종 계약서상에 그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구속력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단서를 밑에다 달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을 그때그때 하시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아니면 상대방의 이행력이 조금 의심된다 그러면 법적 구속력을 명확하게 보증하는 단서를 밑에다 한 줄 더 달아놓고 사인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자, 합의 내용이 이행되는 시기는 언제까지인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시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이 가격대를 어느 정도 가격대로 서로 이제 매각 매수를 한다. 근데 이게 유효한 이행 시기는 언제까지다. 이게 유효 기간을 분명히 정해주는 게
나중에 분쟁의 다툼이 미리 제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합의 내용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도 한번 서로 타진해 보는 게 낫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나중에 환경 변화에 서 분명히 우리 내부 사정이 도래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를 생각해 보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합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해야 될 때는 또 하나 단서 조건을 달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 하에서는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이런 걸 서로가 합의해서 또 달아두는 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자,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예. 간혹 가다가 소극적으로 상대방이 반응하는 이런 경우를 느낍니다. 갑자기 친분 관계를 강조하면서 합의 말미에 아이고 김 대표 우리 사이에 무슨 합의서야. 우리 동창이잖아. 내 후배잖아. 난 선배인데 내가 이거 나중에 뭐 파기하겠어? 그냥 믿고 가는 거지. 합의서 작성하지 말고 그냥 하자. 하는 걸로 하자. 날 못 믿나 이런 말이 상당히 또 나한테 구속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분이 있는 특히 친분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나중에 예전에 신세를 진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관계는 이런 경우는 쉽지만 밀어붙여야죠, 그냥. 근데 이런 경우에도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해도 합의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매몰차게 보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설득하실 문제죠. 어느 순간부터는 효력 없는 합의서를 제안하는. 자, 우리 합의서보다는 일단 양해각서를 먼저 작성하자. 지금 뭐 이렇게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근데 MOU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사전 양해각서라는 건요. 그 순간에 서로가 합의한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냥 적어놓고 인정을 하자. 그 정도 얘기지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상대방이 강조할 때는 한번 의심해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좀 합의 체결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나? 소극적인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합의를 연기하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자, 불확실한 상황 이런 거. 어느 순간부터 합의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약간 옆으로 빠지는 사람. 아까 제가 우리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본인이 좀 합의하기 힘들다. 사장님이 이건 합의권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옆으로 비껴나는 전략을 우리 측의 전략이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합의를 전제로 또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사전에 준비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협상 증거를 이제 협상 증거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의 효력이라는 게 여러분 보통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합의 내용을 명료하게 적고 양측이 서명한 날인한 즉시 합의서의 효력 시기는 발생이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들 인정하고 있는 법 효력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지 않아도 일반 전문가가 작성 안 해도 괜찮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인감, 사인보다는 인감이나 인감 증명서까지 요구하면 더 바람직하다. 상대방이 과거에 이런 좀 경험이 있다 그러면 합의서에 위약금 조항 같은 걸 명기하는 게 원칙이다. 이것도 한번 알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거 모르는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심 지나쳐서 나쁠 게 없다는 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자, 위약금 조항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녹음 파일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만약에 법적으로 민사나 형사소송으로 갈 때. 자, 본인이 참석하면서 녹음을 한 거는 괜찮습니다. 이거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참석 안 했는데 저 회의실에 내가 몰래 설치해놨다. 내가 직접 녹음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불법이다. 그 합의한 직후에는 반드시 이메일을 남겨서 상대방도 봤다. 그리고 개봉 여부도 우리가 나중에 증빙할 수 있게끔 상대방이 또 이메일에 답장을 하게끔 요구를 하면 그래서 답장을 받으면 굉장히 효력이 있다는 거죠. 네. 자, 불리한 협상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정중하게
중단을 하고 나중에 연기하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으로 한번 가라앉히잔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요구도 하죠. 지금까지 시간이 아깝잖아. 합시다 이제.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부채의식, 미안한 마음을 들게 하는데 이때도 정중하게 얘기하고 단호하게 일어나라. 이런 거는 정석대로 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제일 많이 언급한 내용은 합의서, 중간 합의서, 최종 합의서 말고 중간 합의서의 위력을 말씀드렸어요. 중간 합의서는 중요하고 중간 합의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상대방을 하여금 앞으로에 대한 행동에 일탈도 못하게끔 구속하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상황별로 적극 활용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합의 직전에 확인할 사항 9가지도 체크리스트로 말씀드렸고요. 협상의 증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협상 체결하면 서명 날이 나는 즉시 발생된다. 그 시점은 그것도 실기하시면 안 되겠고요. 동의하지 않는 녹음 파일은 증거 자료가 안 된다. 다만 증거 자료로 되낼 수 있다. 불법이 아니다. 이런 거는 내가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녹음을 한 회의는 괜찮다. 그러나 제3자에게 그걸 갖고 들어가기 위해서 녹음을 시켰다. 그 자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